우리가 지금부터 부정적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부정적분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미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x제곱을 미분한다면 2x가 되겠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한다면 얘도 역시 2x가 되네요. x제곱 플러스 10을 미분하면 얘도 역시 2x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5를 미분하면 얘도 역시 2x가 되네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00 얘를 미분해도 역시 2x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함수를 다 미분했는데, 다 미분했더니 2x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거꾸로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2x가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2x 되냐고 물어본다면 엄청 많다고 얘기할 수 있죠. 엄청 많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함수들을 미분하면 2x가 되냐고 물어본다면 그 함수들은 반드시 x제곱으로 시작하지만 그 뒤에 어떤 상수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 다양하겠죠. 여기 어떤 상수가 오냐에 따라서 엄청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우리 이 라지 fx를 부정 적분이라고 합니다. 부정 적분 오브 함수 fx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함수를 미분했더니 스몰 fx가 되느냐, 그 함수를 우리가 라지 fx라고 하자. 그리고 이 라지 fx는 몇 개가 올 수 있다? 아주 많이 올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정적분을 여기 원시 함수라고도 얘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함수.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거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명 이어갈게요. 만약에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이 함수 fx가 있어요. 이 fx를 미분했더니 2x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라지 fx는 2x의 부정적분이에요. 또 라지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미분했더니 이 라지 gx도 역시 2x, 이걸 미분했더니 2x가 나왔어요. 그러면 라지 gx도 역시 2x의 부정적분이겠네요. 그러면 fx라는 값과 gx라는 값은 모두 x제곱으로 시작하겠네요. x제곱으로 시작하겠어요. 그러면 다만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요 뒤에 붙어있는 상수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함수 라지 fx와 라지 gx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수 차이만큼 나더라. 그래서 gx는 라지 fx에 어떤 차이가 나더라? 상수만큼 차이가 나더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분은 아주 많지만 실제로 그 부정적분은 어떤 차이만 가지고 있느냐? 상수의 차이만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앞에서 우리 미분의 기호를 볼게요. 함수 fx가 있을 때 이 fx를 미분하세요라는 기호는 f 프라임 x라는 기호가 있었고, 또 어떤 기호가 있었냐면 dx분의 dfx라는 기호가 있었어요. 함수 fx를 x에 관한 함수로 미분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적분하세요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티그럴, 얘를 우리 인티그럴이라고 small fx dx라고 합니다. 그 얘를 무슨 뜻인지 볼게요. 함수 fx를 x에 관하여 적분하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어떤 함수를 미분했더니 스몰 fx가 되느냐를 찾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미분했더니 스몰 fx가 되느냐, 그 함수를 우리가 fx이고 그 상수배만큼 차이가 나겠죠. 여기서 우리 기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기호를 우리가 인티그럴로 읽어요. 인티그럴로 읽고, 실제로 이 기호는 s라는 것은 summation이라는 것은 합이라는 뜻이죠. 합. 그래서 이 앞에는 s를 위아래로 길게 늘린 기호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인티그럴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c 이렇게 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느냐. 얘를 우리가 미분하면 fx 된다 이거죠. 그러면 스몰 fx를 적분하면 어떤 값이 되겠다? 라지 fx 플러스 c가 되겠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하나의 부정적분이고, 그 부정적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들은 다 상수만큼 차이가 나더라. 네, 그래서 뒤에 반드시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뒤에 반드시 c가 붙습니다. 적분상수 C라고 합니다. 상수라는 것은 영어로 constant라고 그래요. constant. 그래서 이 C가 적분상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책에는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뒤에는 X, 지금 얘는 X에 관하여 적분하여라는 뜻이에요. X 변수 X에 관하여 적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적분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적분 변수라고 얘기해요. 네, C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익혀볼게요. 네, 여기 노란색 박스에 있는 거 보면 부정적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됐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뒤에 어떤 것이 붙어야 된다?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된다. 왜냐하면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스몰 fx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예를 볼게요. 그러니까 3을 x에 관하여 적분하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3이 되겠어요? 3x를 미분하면 3이 되겠어요. 그런데 뒤에 어떤 상수가 붙어도 미분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붙는 수를 적분상수 c라고 씁니다. 그럼 얘도 볼게요.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3x 제곱을 적분하면 x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고, 똑같이 뒤에 어떤 상수가 붙어도 미분하면 항상 0이 되니까 네, x 세제곱 플러스 c라고 씁니다. 얘도 볼게요.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4x 세제곱이 되죠. 그렇죠. x의 4제곱을 미분하면 4x 세제곱이 돼요. 그런데 역시 뒤에 어떤 상수가 붙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얘를 뒤에 적분수 c를 붙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7 다 정리해 볼게요. 3을 x에 관하여 적분하면 3x 플러스 c다. 3x 제곱을 x에 관하여 적분하면 x 세제곱 플러스 c다. 4x 세제곱을 x에 관하여 적분하면 x 4제곱 플러스 c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적분상수는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이 적분상수는 반드시 붙이세요. 적분상수는 반드시 붙입니다. 여기서 책 왼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티그럴 1dx는 우리가 간단하게 인티그럴 dx와 같이 나타내기로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은 우리가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1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티그럴 dx는 안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무엇을 미분하면 1이 되느냐? x죠. 그래서 이렇게 x 플러스 c와 같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1이 생략이 되어 있다면 인티그럴 dx는 x 플러스 c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세빈이랑 송영원이랑 박진섭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가지고 녹음이 됐네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모자른 것들이니까 넘어갈게요. 문제 2번. 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인테그럴 fx dx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이다. 너무 단순하죠? 네, 스몰 fx를 적분하면 얘가 됐다. 그럼 반대로 얘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를 미분해주면 되겠어요. 미분하면 뭐가 되죠? 2x 플러스 3이 되겠어요. 상수 c는 0이 되니까. 그래서 스몰 fx는 2x 플러스 3이다. 그 다음 옆에 거 똑같죠? 얘를 미분하면 요 스몰 fx가 되겠어요. 그래서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적분법에 대해서 하나 배울 건데, x의 n제곱을 우리가 미분하면 x의 n제곱을 우리가 미분하면 nx의 n-1제곱이죠. 그쵸? 얘를 미분하면, 그러면 x의 n 플러스 1을 미분하면 n 플러스 1의 x의 n제곱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얘를 적분하면 얘가 하나의 부정적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을 미분해주면, 얘를 미분해주면 얘는 n 플러스 1이 내려와서 1이 되고 얘는 x의 n제곱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얘가 하나의 부정적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티그럴 x의 n제곱 dx는 어떤 값을 미분하면 x의 n제곱이 되냐면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이고 뒤에 반드시 적분상수 c가 붙어야 한다. 네, 반드시 이건 외워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해요.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적분수 c가 붙더라. 됐나요? 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요. 뭐 이 공식을 굳이 외워야지 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외워져요. 왜냐하면 x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3x의 제곱이고 x의 4제곱을 미분하면 4x의 세제곱이에요. 미분하면 여기 차수가 하나씩 줄죠. 그럼 반대로 적분하면 이 차수가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인티그럴 x의 n제곱 dx라는 것은 얘를 적분하면 이 차수가 하나가 늘어야겠어요. 차수가 하나 늘어야겠어요. 그런데 얘를 미분했을 때 x의 n제곱이 나오려면 앞에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줘야 약분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면 차수가 하나 늘어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볼게요. 문제 3번 보면 여기 차수가 문제를 3번 여기 차수가 4죠. 4.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얘는 5차가 될 거예요. 5차. x의 5제곱. 그런데 얘를 미분해서 x의 세제곱, 4제곱이 나오려면 얘는 5분의 1이 앞에 있어줘야 x의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가 7제곱이죠. 예. 얘를 적분하면 얘는 8제곱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 1이니까 1이 나오게 하려면 앞에 8분의 1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하면 얘는 11분의 1 x의 11제곱 플러스 c가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차수로 하나씩 늘려서 그 앞에 역수를 하나 써주면 돼요. 요 차수를 하나 늘려주고 그 앞에 역수를 써주면 됩니다. 다시 이 공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x의 n제곱을 적분하여라 그러면 요 차수가 하나가 늘어나고 요 앞에 역수를 써주면 됩니다.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4번을 보면 지수법칙을 우리가 이용해야겠죠. 지수법칙에 의하면 인테그럴 요 밑이 xx로 같으니까 x의 지수는 mn이니까 m 더하기 n dx로 바뀌겠어요. 그럼 얘를 부정적분하는 거니까 이 차수가 하나 커져야겠죠. 그래서 x의 m 플러스 1이 되고 이 앞에는 이 수의 역수가 옵니다. 역수 n 플러스 1분의 1 그다음에 뒤에 적분사수 c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얘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지수법칙에 의하면 얘는 m 곱하기 n제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x의 m n제곱 dx가 되고 얘를 적분하는 거니까 x의 요 차수가 하나 늘어나면 되겠어요. m n 플러스 1이고 이 앞에 역수가 하나 와줘야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많이 연습해 보세요.